안녕하세요. 한방마마예요. 여자분들은 정말 생리를 하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생리를 하면서 생리가 안 와도 걱정,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뭐 덩어리가 있어도 걱정, 통증이 있어도 걱정.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생리량도 많은데 큰 덩어리가 막 보여요. 그럼 걱정되죠. 혹시 내게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월경혈 덩어리가 왜 생기는지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병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과로, 뭐 정신적인 충격, 아니면은 뭐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뭐 다이어트를 좀 과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몇 개월 사이에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 복강내, 복막 안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자궁 안에 있는 혈액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덩어리가 되면서 배출되기도 하고 또는 덩어리가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음 생리에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도 심한 통증과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염증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자궁 내막의 탈락이 완전하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덩어리가 생겨요. 네 번째는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소화기 질환이나 뭐 다른 만성 질환으로 영양이 부족하죠. 그럼 철분이 부족하면 자궁 안에서 피를 그만 내보내라. 그래서 항응고제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덩어리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생리는 임신과 출산 연습이에요.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두꺼운 자궁 내막이 이렇게 내막이 두꺼워지죠. 이 내막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가 되면서 다시 자궁 내막이 탈락되면서 원상복귀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매달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멈추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궁에 내막이 탈락하는 건 상처예요. 피가 나오죠. 그런데 이 피가 바로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 안이 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자궁은 생리 중에는 피가 굳지 않게 하는 항응고제를 만들어요. 정상적인 경우에. 자, 그러면 아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자면 스트레스나 피로 아니면은 정신적인 충격, 체중 변화가 심하다. 이런 경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몇 달 정도 일시적으로 덩어리 혈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리를 막 시작한 사춘기 소녀 또는 최근에 출산을 해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폐경기 직전에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큰 질환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이 자궁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당연히 생리혈 배출도 잘 되고 또 깔끔하게 자궁 내막이 잘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정상인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생리혈도 잘 배출이 안 되고 또 자궁 내막도 깨끗하게 탈락되는 경우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요. 병은 아닌데 뭐 월경전 증후군이라든지 그래서 혈액순환이 자궁 쪽에서만 안 되겠어요? 당연히 말초인 손발도 차가운 경우도 많고요. 배가 차가운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생리혈이 늦게 배출되면 당연히 덩어리열이 생기죠. 그리고 이 자궁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 자궁이 잘 수축이 안 되면서도 덩어리가 생기게 돼요. 세 번째, 이게 대부분은 큰 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때로는 말이에요.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난관염, 골반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한 부위가 서로 달라붙는 경우도 있어요. 자궁 내에 뭐 피임장치 같은 거, 뭐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뭐 자궁 내에 뭐 낭종 생기는 거, 자궁의 기형이라든지 후굴, 뭐 자궁 경부 협착 이러한 경우는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죠. 네 번째는
이 철분이 모자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호르몬한테 신호를 보내요. 아, 철분 부족해.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탈락할 때 빨리빨리 응고를 해서 내보내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궁이 자연 항응고제를 안 만들죠. 그러면 덩어리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생리량이 정말 많은 경우나 또는 이제 영양 부족, 소화기 질환 또는 갑작스런 심한 다이어트에서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이러한 경우 또는 이제 다른 질환 유전적으로 빈혈이 있는 분들은 이런 덩어리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4가지 경우가 덩어리열이 생기는데 그러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경우 큰 덩어리열이 생리열이 엄청 많아요. 대충 봐도 한 30%는 넘겠어. 그리고 덩어리열 크기가 막 한 3, 4, 5cm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렇죠. 그리고 생리혈의 색깔이 이상한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보통 요 경우가 정상적인데 이제 진홍색, 약간 진한 붉은색이 정상이고요. 너무 밝은 색 같은 경우도 문제고 선홍색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너무 진한 자주색 또는 약간의 이제 보랏빛을 띤 경우에는 정밀검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통증이 평상시의 통증하고 너무 다른데 생리 기간에만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생리가 끝난데도 아파요. 그리고 평상시에 복부 쪽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한방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할까?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